다음으로 세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이란 무엇이냐면 쿠키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기 위한,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와 상태 유지를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이 세션이란 건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우리가 쿠키라는 건 클라이언트의 어떤 쿠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와 반대로 세션이란 놈은 서버의 상태 유지를 위한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냐면, 자, 우선 클라이언트가 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버는 세션 아이디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를 식별하기 위한. 자, 이렇게 생성한 세션 아이디를 클라이언트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클라이언트는 세션 아이디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다시 요청을 할 경우에 세션 아이디를 같이 포함시켜서 정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는 서버에 저장된 세션 아이디와 클라이언트가 전송해준 세션 아이디를 서로 비교해서 클라이언트와의 상태 유지를 하는 방법이 바로 세션이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잠깐 고민하시면 앞서와 어떤 정보를 연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클라이언트가 세션 아이디를 저장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바로 쿠키죠, 쿠키. 그리고 우리가 앞서 클라이언트의 쿠키를 출력해 봤을 때 클라이언트 어떤 쿠키가 하나 더 출력이 됐어요? 우리가 설정하지 않았던 JSession ID라는 쿠키가 출력됐잖아요. 이 JSession ID가 바로 톰캣에서 사용하는 세션 아이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버는 세션 아이디를 생성한 후에 JSession ID라는 쿠키 이름으로, 그리고 이 서버가 생성한 세션 아이디를 값으로 클라이언트의 쿠키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정보를 요청할 때, 해당 웹사이트를 접속했을 때 요청과 함께 JSession ID라는 쿠키 정보를 같이 요청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태 유지를 하는 방법이 바로 세션이라는 방법이죠. 다시 정리해 설명드리면 쿠키와 다른 점은 서버에 어떤 정보를 저장해 놓고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세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쿠키와 세션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키와 세션의 공통점은 전부 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어떤 상태 유지를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쿠키는 상태 유지를 위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저장하는 방법이고, 세션은 서버에 저장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쿠키는 텍스트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밖에 저장을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세션이란 놈은 서버에 저장되는 놈이기 때문에 오브젝트형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쿠키에 대한 만료 시점, 즉 유효 시간은 쿠키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하고요.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브라우저를 종료하면 쿠키도 소멸돼 버리게 되죠. 그리고 세션은 클라이언트가 어떤 로그아웃을 하거나 설정 시간 동안 반응이 없거나 혹은 웹브라우저를 닫거나 이렇게 하면 이런 세션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소스는 쿠키는 클라이언트 것을 사용하게 되고 세션은 서버 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쿠키는 용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 도메인당 20개의 쿠키만 저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쿠키 하나당 4KB, 총 300개의 쿠키가 저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션은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버가 허용하는 만큼 세션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세션을 생성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지시문의 세션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세션을 사용하겠다라고 true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세션이라는 속성의 기본값이 true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와 같이 페이지 지시문을 작성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세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션이란 객체를 생성해 줘야 되는데요. 리퀘스트 내장 객체의 getSess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세션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션 객체는 HTTP 세션이란 클래스의 인스턴스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코드도 작성하실 필요가 없는 게, 왜냐하면 세션이란 객체가 이미 내장 객체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세션이란 내장 객체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세션이란 객체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션에 대한 정보를 출력하는 몇 가지 메소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isNew라는 메소드는 현재 세션이 새로 생성된 세션이냐 라는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getID는 클라이언트에 할당된 세션의 아이디를 출력하는 메소드이고요. 그 다음에 getCreationTime이라는 메소드는 세션이 만들어진 시간을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getLastAccessedTime이라는 메소드는 마지막에 사용한, 즉 마지막에 접속한 세션의 시간이 언제냐 라는 걸 출력하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getMaxInActiveInterval이라는 메소드는 세션의 액티브 시간을 출력하는, 즉 세션의 설정된 세션의 유지 시간의 값을 반환하는 메소드가 바로 getMaxInActiveInterval이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그럼 JSP 코드와 한번 실행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JSP 코드는 이와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세션의 현재 새로운 세션이냐, 그리고 세션의 ID, 그리고 세션이 만들어진 시간, 그리고 마지막에 접속한 시간, 그리고 세션의 유지 시간을 각각 출력을 해봤습니다. 자, 결과는 이와 같고요. isNew 메소드의 결과는 true 값이 반환됐고요. 새로 생성된 세션이다. 그리고 지금 클라이언트에 할당된 세션 아이디는 이와 같고요. 그리고 세션의 생성 시간은 여기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접속 시간은 이와 같고요. 그리고 세션의 상태 유지 시간은 1800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메소드를 이용해서 세션에 대한 정보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이란 내장 객체는 set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션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소드고요. 그래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션에 설정할 데이터의 이름, 변수의 이름, 그리고 해당 변수의 값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setAttribute라는 메소드로 세션 변수의 이름은 userID고, 그리고 그 값은 grace라고 설정하면 서버의 세션 저장 공간에 userID라는 세션 이름과 grace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예제 코드를 한번 보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름이 userID고 값이 grace인 세션을 설정했습니다. 자, 실행 결과는 이와 같이 세션 데이터 추가라는 메시지가 출력되도록 작성을 해놨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실행함으로써 현재 세션이 아마도 설정되었을 겁니다. 자, 그럼 설정한 세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세션을 가져오는 메소드는 getAttribute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는 세션 이름을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고요. 이와 같이 세션 내장 객체의 get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매개 변수로 지정된 세션의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userID라는 세션의 값을 가져와라 라는 메소드죠. 자, 근데 getAttribute라는 메소드의 리턴 타입은 바로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형으로 캐스팅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코드의 전체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션 내장 객체의 get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userID라는 세션의 값을 가져와서 스트링형으로 형 변환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소스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실행을 했더니 세션의 값이 grace라고 지정된 값이 출력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션은 setAttribute, getAttribute라는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이용해서 세션의 값을 설정하고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세션 사용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세션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일들은 이제 게시판을 구현할 때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을 지우는 메소드가 바로 remove attribute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remove attribut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정한 세션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션의 생명주기 메소드와 세션을 종료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쿠키도 어떤 쿠키에 대한 유효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션도 세션에 대한 유효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효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가 바로 setMaxInActiveInterval이라는 메소드고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생성한 세션의 유효시간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 코드를 보면 세션 내장 객체의 setMaxInActiveInterval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세션의 유효시간을, 세션의 생명주기를 10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션의 유효시간을 설정해 놓게 되면 10분 동안 세션에 대한 아무런 작업이 없었을 경우에 세션이 삭제되게 됩니다. 즉, 세션에 대한 작업이 아무런 사용 없이 10분이 지나가 버리면 세션이 종료돼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션을 종료하기 위한 메소드로서 invalidat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이 세션 내장 객체의 invalida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세션이 그대로 종료돼 버리게 됩니다. 자,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세션의 생명주기와 관련된 예제 코드입니다. 자, 세션 내장 객체의 setMaxInActiveInterval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세션에 대한 시간을 10분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온라인 강의 중이기 때문에 이 예제를 실행해 볼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시간을 조금 짧게 설정을 해놓고 이 예제를 실행한 후에 해당 지정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앞서 살펴본 세션의 정보를 출력하는 getSession.jsp 웹페이지를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도 세션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출력되지 않을 거예요. 즉 세션이 없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자, 이와 같은 setMaxInActiveInterval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세션의 유효시간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invalidate란 메소드를 이용해서 세션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제는 우리가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제를 실행해서 세션을 종료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작성한 getSession.jsp 웹페이지를 실행해보면, 자, 이와 같이 세션에 대한 정보가 삭제돼서 널값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8장에서는 HTTP 프로토콜에서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태 유지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쿠키와 세션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쿠키는 쿠키에 대한 정보를 클라이언트에 저장해서 상태 유지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션은 세션 아이디를 클라이언트에 부여해서 세션 아이디와 각각 어트리뷰트에 대한 정보를 서버에 저장해서 운영하는 게 바로 세션입니다. 이 쿠키와 세션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상태 유지를 위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급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쿠키와 세션이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